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어,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그 사이에 어디 다른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또 뭐 다른 신문 마이너이긴 하지만 기사 초고 나오면 그런 거 좀 수정해주고 하는 면서 좀 시간을 보냈고요. 오늘은 좀 기계를 돌려놓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이걸 이 전의 자료도 어느 정도까지 좀 해봐야 되나 싶은 고민을 하다가 이 당장 4.15 총선 같은 경우는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을 뒤지면서 제가 했던 작업이 어쨌든 개표 상황표를 가지고 그 개표기에서의 득표율하고 사람이 수개표한 득표를 비교해서 개표기 조작을 증명해내는 그 작업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인터넷에 그런 개표 상황표가 있나 싶어서 쭉 네이버에 개표 상황표라는 키워드로 해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많은데 대충 요런 모양, 그죠? 이 생긴 게 지금 비슷하죠? 예? 요런, 예? 요거. 이게 뭐냐면 이 4.15 때, 4.15 때가 아니고 18대 대선 자료입니다. 요게 양식은 조금 다른데 이 개표 상황표가 18대 대선 개표 상황표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게 뭐냐면 저 털보가 왜 더 플랜인가 그때 18대 대선 끝난 다음에 쟤네가 먼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날뛰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보면 걔들이 그때 그 작업을 위해서 이 개표 상황표를 모아놓고 작업을 했었는데, 보면 황당한 게요. 이 개표기 조작이 세월호 학살의 원인은 18대 대선 개표 조작. 이런 식으로 해서 황당하게 그것도 정작 이 멍청한 놈들이요. 이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집계하는 작업은 안 해봤어요. 해봤는데 지들이 한데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발표를 안 한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전신에 무슨 저 시간 문제 그 도장이 어쨌네, 투표수와 교부수 차이 나는 거 그게 우리가 이번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랑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 플랜에서 얘기했던 게. 아무튼 얘네가 친절하게도 이렇게 해놨던 워낙 여러 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작업한 거랑 비슷한 작업을 했는데요. 보시면 여기가 성사 1동, 그러니까 고양시 덕양구 성사 1동 투표소 사투표구 건데 양식이 좀 다르죠. 410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은. 여기는 그냥 왼쪽 요 두 가지가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한 숫자,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하지 못한 숫자를 53표를 사람이 직접 재확인, 이번에는 재확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때는 얘네가 미분류 투표지 개표, 그렇게 해서 결국 요게 수개표고 요게 투표지 분류기에서의 투표수인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계속 나오긴 하는데, 지금 여기가 180번이니까 176개 투표소의 데이터를 전부 그런 식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개표기에서의 득표수 박근혜 문재인, 또 수개표에서의 득표수 박근혜 문재인, 이런 식으로 전부 176개를 입력을 해서 계속 할까 하다가 어차피 전체를 제가 청구해서 하지 않는 한 크게 더 하는 게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176개에서 멈췄는데요. 그 데이터를 다 합친 게 개표기에서는 이제 40만 9천 표를 개표기에서 돌렸는데 박근혜 후보가 50.35%, 문재인 후보가 49.65%, 그리고 수개표에서는 2만 1000표가 수개표가 됐는데
박근혜 후보가 57.57%, 문재인 후보가 42.43%. 그래서 그 차이가 7.23%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개표기 득표율에서 수개표 득표율을 빼면 7.23%가 박근혜 후보는 불리하게 작용했고 문재인 후보는 유리하게 작용했다. 불리유리는 결국 개표기 조작이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고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문재인은 7.23%의 덕을 봤다. 이게 어떤 경우에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박근혜 후보 표를 개표기에서 개표하면서 이제 1000분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장 중에 7표를 박근혜 후보 표를 문재인 표로 옮기게 되면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칙은 수개표이고 그 수개표를 돕기 위해서 개표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 논리로 따져도 수개표가 정확하고요. 더 맞고요. 그리고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분류를 한 거니까 이게 더 정확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더 정확하다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박근혜 후보는 오히려 7.23%를 덜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결국 개표기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23%가 덕을 보고 손해를 봤다. 근데 선관위에서 그때 당시에 발표했던 득표율은 51.55 대 48.02 해서 3.53% 차이 나는 걸로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박근혜 후보가 수개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 차이 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수개표를 적용하면 여기다가 이 7.23% 손해 났던 거를 더해 줘야 되고요. 문재인 후보는 이 발표됐던 숫자에서 덕을 본 7.23%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58.78 대 40.79, 그러니까 17.98% 차이가 나도록 이긴 선거였던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3.53% 간신히 과반수를 넘기는 정도로 이긴 것처럼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이 3.53% 차이 난 걸 가지고 저 털보부터 해가지고 이 좌파 애들은 타이틀이 이거예요. 4.15 학살의 원인은 18대 대선 개표 조작. 그러면 그 생떼 같은 애들을 수장시키기 위해서 대선을 개표 조작했다는 거야? 뭐야? 그리고 개표 조작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하라고, 이 멍청한 친구들아. 어? 이 안에 있는 숫자를 들여다봐야지. 무슨 시간이 뭐 5분 안에 수개표가 가능하니 안 하니, 예? 도장이 왜 똑같이 생겼니, 투표수가 어째 교부수보다 더 많이 나오니, 그거는 수태 나와, 수태. 선관위 애들이 원래 그래. 근데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도 빙신들아, 니들한테 더 유리하게 개표기 조작을 해줬다고. 에? 18%로 지는 거를 3.53% 차이로 진 걸로 해줬으면 엄청 덕을 본 거 아니야? 근데 이 털보는 그때 이 사정을 몰랐던 거예요. 선관위에서 이렇게 조작을 해서 문재인이를 빨았는데 그걸 모르고 지 잘났다고 더플랜이니 영화 만들고 해가지고 온 그 선관위를 그렇게 피곤하게 만드니, 예?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도 18.3%인가 그 차이로 실제로는 이겼는데 0.7%로 이겼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면 조작률이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에서 한 4% 이상을 더 조작을 한 거예요. 여기는 그나마 이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사전선거가 없었을 때예요. 부재자 투표를 했을 때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선거에서는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까지 해가지고 18% 이긴 선거를 0.7% 이긴 걸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3.53%로 진 선거에서 그 난리를 치고 선관위를 괴롭히고 부정선거라고 세월호까지 끌어다가 막 5만
선동을 했던 놈들이 거기다가 더군다나 후보가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0.7%로 진 선거에서 저쪽 좌파 쪽에서 부정선거 얘기 나오는 거 들어봤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때는 3.53%진 거 가지고 생 난리를 치다가 선관위에서 이제 언지를 들은 거예요. 야, 이 새끼들아. 그거 니네한테 유리하게 했는데 워낙 18%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리가 한 14% 조작을 했는데도 안 된 거야. 이 멍청한 놈들아. 그렇게 하니까 이놈들이 아, 그래? 그래서 결국 0.7%진 선거에서는 입국 다 타고 있는 거 아닌가. 충분히 그런 의심이 들죠. 예? 근데 지금 그 요 숫자를 놓고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는요. 3.53%로 갠신히 이겼다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동력을 빼기 시작해가지고 세월호니 예? 뭐 국정농단이니 오만 걸 붙여가지고 탄핵을 시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문제로 따지면 지금 더 위험한 거죠. 0.7%로 이긴 대통령이니까. 예? 거기다가 이태원 참사도 뭐 세월호랑 비슷하죠. 예?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러니 뭐 계엄이니 뭐 최상병 특검이니 김건희 여사 특검이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이 자료를 접하신다 그러면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3.53%로 이겼다는 걸로 프레임 씌워가지고 결국 탄핵을 다 냈습니다. 그러면 0.7%로 이긴 대통령이 그걸 극복해내라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극복해내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결국 전국을 치라는 얘기예요. 이놈들이 3.53% 이겼던 거에서 그거 난리치고 있다가 0.7%로 이긴 거에서 조용히 꼬리 낸다는 거. 그것만 봐도 부정선거가 어느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수사 지시를 하세요. 고발 진행되는 거 많잖아요. 예? 하다못해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그냥 얹을만 한마디 줘도 검찰들 눈치 빠르니까 어떤 뜻인지 금방 알아듣고 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대통령 입에서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입에 담아서 에? 수사해 이게 아니더라도 야, 저 광화문에서고 뭐 용산에서고 야, 출근하고 뭐 보면 사람들 계속 그러고 있는데 뭐야? 그 부정선거를 주장한다고 그런답니다. 그럼 그게 뭐 왜 그런지 한번 좀 들여다봐. 요 정도만 얘기를 해도 확 쏠릴 거 아닙니까? 근데 사전선거를 독려하느니 뭐 에?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거를 그냥 얻어 걸린 김에 하긴 했는데 이렇게 무서운 흐름이 있다는 거를 좀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때 또 이랬고, 예? 저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도 이랬고, 4.10 총선에서도 개표기 조작이 그렇게 있었고, 그러면 그것도 그냥 당연히 그런 걸로 받아들여져야 되나요? 그건 아닌 게 뭐냐. 제가 여기 쭉 된 지역 중에 호남을 빼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7.4%가 나옵니다. 좀 단위를 늘려볼까요? 7.45%. 자, 그러면 호남만 하면, 호남은 뭐 24개 지역 건데, 호남만 하게 되면 2.4% 차이밖에 안 나요. (4.10) 총선에서도
만약에 전체가 다 그랬다 그러면 이게 개표기에서 진짜 수전증 얘기 제가 몇 번째 하는데 이 보수 쪽이 사람들이 뭐 저 연로 해가지고 칸을 잘 못 찍어서 자꾸 재개표나 이쪽으로 가는 건가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 호남에는 안 그렇고 군소 후보들은 또 안 그렇고 예? 군소 후보들은 정규분포로 개표기 조작이 없었다고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가 증명을 했고 4.10 총선에서도 증명을 했잖아요. 군소 후보들은 수개표하고 기계개표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 차이가 나도 그냥 영을 중심으로서 그렇게 정규분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논리적으로 됐다 그러면 이건 사전선거 저 사전선거 얘기는 빼고 그 개표기라는 거를 처음 도입할 때 어떤 놈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도입했냐에만 이렇게 그 집중을 해서 보게 되면 결국 그 이후로는 계속 그 방향으로 조작이 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고 한다고 그러면 또 4.10에서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 4.10 분석한 거에서 뭐 수사가 됐건 뭐 여론이 더 비등해진다든지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4.15도 할 거고 그 전 선거를 뭐 어차피 그 뭐죠? 공개 청구하는데 돈이 들긴 하지만 뭐 목돈이 확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한 지역 봤는데 뭐 장당 50원 치면은 뭐 3,000원, 5,000원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냥 담배 한 대 덜 핀다 생각하고 신청해서 해도 해요. 물론 뭐 선거 하나 한 선거에서 그 개표 상황표 다 청구해서 받으려고 그러면 한 돈 100만 원은 들긴 하는데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청구해서 공개되면은 입력하고 해서 뭐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제가 지치지만 않는다면. 근데 지금 뭐 건너서 그 앞서에 박근혜 대통령 거를 보니까 이미 이때부터 이게 개표기를 사용한 게 2002년 지방선거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 선거에서부터는 분류기를 계속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18대 대선이 2012년에 있었던 선거 아닙니까? 2012년에도 이때 사전선거는 없었는데 개표기 조작으로 이런 차이가 나온 거예요. 개표기 조작만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사전선거에 문제가 있다 그러고 사전선거를 없애야 된다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수개표. 개표기예요, 개표기. 예? 개표기에서 이런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다 없애면 좋죠. 사전선거를 안 하고 개표기 없애면 다 좋겠지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저는 사전선거 양보하고 사전선거를 하되 인쇄날인 없애서 대량으로 투표 넣을 수 있는 그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오히려 개표기를 안 쓰고 사람이 개표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기는 사전선거가 없었다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기 보세요. 제주시 부재자 투표를 했다니까. 뭐 이게 18대 대선도 혹시 계속 작업이 이어져서 뭐 이게 문서 보존 연한이 10년이라 그러면 이거는 공개 청구해도 받을 수도 없겠죠? 그게 10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안 해줄 확률이 높다고 보면 여기 지금 176개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한 분석해 본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료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뭐 제가 영상을 안 올린다고 궁금해 하실 거 없고요. 뭐 다른 방송이나 아니면 뭐 지금 계획한 대로 하면은
세미나에도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비치고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뭐 나름대로의 활동은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올리는 내용이 없다고 해서 제가 활동을 접은 건 아니니까요. 궁금하시면 그 전에 뭐 조작값이라든지 뭐 투표수가 더 나온 거라든지, 하여간 제가 지금 그 영상 올려놓은 게 불과 3개월도 다 안 된 자료고 4.10 총선 대통령 선거 그 자료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안 보신 자료 중에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걸 봐주시고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얻어 걸리듯이 아니면 예? 우연이라도 이런 새로운 자료가 생기고 하면 그때그때 올릴 테니까 너무 궁금해 하시지 말고요. 제 동향은 다른 방송, 특히나 저 이봉규 TV에 나오는 거 보시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짧게 해서 올릴 텐데, 제 방송을 보신 분이면 짧게 하는 게 좀 확 이해가 되겠지만, 제 방송을 안 본 사람들한테 그걸 짧게 20분 안에 뭘 하라고 하니까 참 깝깝하긴 합니다. 아무튼 하여간 이 개표기 조작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한다는 걸 이런 데이터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뭐 숫자 외우기 좋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18%로 이겼어. 18.3. 뭐 그냥 퉁쳐서 18.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3.53%로 갭이 줄어들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18%였는데 0.7%로 줄어들었고, 이런 내용으로 딱 요약을 해서 주변에 개표기 조작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좀 널리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